새벽 5시 반, 서진은 언제나처럼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8살의 서진, 결혼 6년 차,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며 의사 남편 정민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눈가에 생긴 잔주름들, 어느새 30대 후반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44세인 남편 정민은 여전히 바쁜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그와 서진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0여 분 남짓이었죠. 남편이 병원으로 떠난 후 혼자 남은 집에서 서진은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 없는 부부, 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둘뿐인 가정.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원고 작업을 하던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전 묻어두려 했던 그 시절의 목소리. 아나운서를 꿈꾸며 시험 준비를 하던 26,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일들. 고급 룸살롱에서 일했던 1년간의 기억이 서진의 뇌리에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단아한 외모에 부유한 손님들과 정치 경제에 대한 대화도 자연스러웠고 나이 많은 재벌들의 스폰서 제의도 많았지만 그녀는 아나운서라는 꿈이 있었기에 당시 서진은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었죠. 아나운서가 되면 이 모든 걸 잊자.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 시절의 비, 그리고 당시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협박과 돈 요구. 서진은 정민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의사인 남편이 자신의 과거를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그날 밤부터 서진의 잠은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민 씨한테 말할까? 하지만 말할 수 있을까? 새벽 2시, 3시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남편을 바라보며 서진은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그 후로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서진은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을 서진은 느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볼이 홀쭉해지고 정민이 눈치챌까봐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서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정민의 절친한 동료 후배 이준호였습니다. 39살의 준호,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변호사 자격도 가진 그는 병원 법률 자문으로 일하고 정민보다 4살 어렸지만 항상 당당하고 밝은 정민의 후배였죠. 어느 날 병원에서 정민을 기다리던 서진을 본 준호는 그녀의 수척해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볼 때 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 준호는 법적인 문제라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정민 씨의 친구인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며칠 후 서진은 준호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동안 서진은 준호의 표정을 계속 살폈습니다. 판단하는 시선은 없을까? 경멸하는 기색은 없을까? 하지만 준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정도 비난도 아닌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이었죠. 이상해. 정민 씨도 이렇게 봐줄까? 서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서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협박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준호가 대신 갚아준 빚 때문에 서진은 깊은 고마움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정민 씨는 모르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몇 주간 서진을 괴롭혔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후 준호는 서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으니까 좋은 곳에서 식사라도 하시죠.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레스토랑에서 서진은 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6년간 결혼 생활 동안 정민과도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식사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는 와인을 천천히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죠. 서진은 잔을 들어 그의 잔과 살짝 부딪혔다. 그 순간 와인잔이 맞닿는 투명한 소리와 함께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이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와인의 향이 코끝을 스치고 준호의 시선이 촛불 너머로 서진의 입술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은 조심스럽지만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이 조용한 공간에 둘만 남아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그날 밤 와인잔의 마지막 한 모금은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삼켜졌습니다. 준호는 서진의 과거를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신을 책망할 필요 없어요. 서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동안 얼마나 갈망했던 감정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어느 비오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서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태웠습니다. 정민은 응급수술로 밤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죠. 차 안에서 서진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준호가 모두 처리해준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고마움과 의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차에서 내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또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싫었거든요. 준호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서진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도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레스토랑을 나와 서진을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창밖의 비가 그 리듬에 맞춰 떨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번갈아 어둠과 빛 속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 얼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추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둘 사이의 공기가 점점 묵직해졌습니다. 준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 살짝 움찔했지만 곧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온기에 그녀의 숨이 짧게 끊겼고 눈빛이 마주친 채 몇 초가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첫 입맞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곧 더 깊고 뜨겁게 무너져 내렸답니다. 하지만 한 번 허락된 그 경계는 그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 혹은 친구의 아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랜 갈증 끝에 마주한 위험하고 달콤한 관계만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서진은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5주차시네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이 서진의 귀에 멀게 들렸습니다. 임신 6년간 오지 않았던 아이가 하필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아이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임신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민일까 준호일까? 서진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준호와의 그날 밤과 더 가까웠죠. 집에 혼자 앉아 서진은 손으로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민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날 저녁 정민이 돌아오기 전까지 서진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하지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